생활 명상 시작. 제목이 자신의 것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반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우리는 내 것도 아닌 것을 마치 이렇게 내 것인 것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것 위에다가 남의 것을 덧붙여 놓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투스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라 그러면 먼저 자신의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하라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아닌 것을 갖고 우쭐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새가 나는 아름답다고 우쭐댄다면 그것은 참을 만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새를 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산책 나가면 경대에 개를 많이 데려와요. 그런데 그 개를 강아지를 아주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히고 털도 복실복실복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강아지들 있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다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나다 보면 와와와 막 짖고 우리는 불편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뿌듯해해요. 지금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새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멋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덩치가 큰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조심들 해 너희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쭐댈 수 있다고.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새의 아름다움을 마치 자기 것인 것 같이 가지고 우쭐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차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차를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모닝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에쿠스를 딱 타든지 그러면 에쿠스 탄 사람이 모닝 타는 걸 보고 저거 참 뭐 저런 차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에쿠스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에쿠스를 타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모닝을 타는 사람보다는 더 뭔가 힘있고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면 집을 어떤 사람은 원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런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나는 이런 큰 집에 사니까 나는 잘 살지. 그래,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우쭐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알바 시급 얼마 이렇게 받고 몇 시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턱 돼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지. 에이, 뭐 알바? 아이고 지금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직업이 자기인 것처럼, 차가 자기인 것처럼, 집이 자기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묶여버리고 소유한 것에 스스로 소유당합니다. 차가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살짝 부딪혀버려도 이제 날린 거예요. 아니면 차를 샀는데 저 밖에 못 놔두겠어. 밖에 놔둬놓고 매일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혹시나. 그러니까 어디 안전한 곳에 놔놔야 되는데 이게 소유에 스스로 소유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로부터 내가 이렇게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제 직장이 나요. 그래서 직장에 잘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직장을 안 잘리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 살아남으려고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게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웃자든지 큰 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아직도 나는 이것이 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못 가졌어. 이런 직업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물론 그런 걸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지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실컷 막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은 한 번도 못 살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했고, 자기가 쓰고 싶은 돈도 그 집을 사야 되고, 아니면 직장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했어요. 왜?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헛살았어. 그때 좀 내가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생활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건데,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니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집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니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인데,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이 내 것이 아닌데도 세상이 주는 그 환상, 그 망상, 그 꿈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러분들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소유라는 그 꿈, 그래서 진실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아직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과 진실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을 갖다가 사실대로 직면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고 어디에 체면 빠져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직접 직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편하고 그게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꿈과 환상을 안 깨고 싶은 거예요. 그 깨어나면 우리 그 매트릭스에 봤을 때 그 깨어난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환상의 세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뭐예요? 그 매트릭스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 감촉,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지금 좋아하는 거, 좋은 집에 이불도 좋은 이불 딱 덮고 자는 그 감촉, 직장 이게 다니면서 그래
나는 좋은 직장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 꼭 거기서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 지금 그런 환상에서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깨닫고 싶어요. 그런데 깨닫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은 뭐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또 새로운 환상을 가지고 이제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또 수련법을 소유하고 어떤 지금 그 자격증을 소유하고 스님들이 너 이 정도 했으면 그래 잘했어. 지금 이런 자격증들을 소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것을 많이 터득한다든가 지금 그것은 환상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자기를 진실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돼.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고 싶다고. 진실을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각이 더 좋아. 아직도 뭐예요?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도 게으른 게 더 좋아. 내 안에 업식의 고삐를 잡고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지멋대로 놔놓는 게 좋아.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게 싫어요. 그럼 아무리 훈련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또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스스로 뭐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 열심히 뭔가 이걸 하고 저것도 해야지.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기 싫어. 비가 오네. 오늘 여기가 좀 아프네. 오만 핑계 다 대면서 뭐예요? 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면 뭐예요? 나 하기 싫어.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거잖아. 업식대로 갈 거야. 내 욕망대로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싹 변명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오늘은 요런 일이 있었어.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어제 뭐 일이 많았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훈련시키는데 지금 저 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고삐를 딱 걸어가지고 딱 당겨야 되는데 말이 너무 날뛰어가지고 안 돼요. 말이 너무 힘이 세서 안 돼요. 지금 그런 소리 하면 말을 언제 훈련시키고 언제 쓸 거야? 그럼 지멋대로 놔둬야 돼. 말 못 써요. 딱 말에 힘들더라도 어째든지 고삐를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게 딱 해가 말을 딱 잡아야지 말이 그때부터 이제 주인 말을 딱 듣고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지. 우리 그 영화 텔레비 보니까 그 개 훈련하는 것도 똑같구만. 개들 버릇없고 지멋대로 하는 개들 그거 막 나와서 막 짖고 물고 지가 더 주인이야.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의 삶도 지금 업식이 왜 지금 이렇게 날뛰어요? 내가 주인인데 업식한테 지금 날뛰도록 힘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개 훈련시키고 아니면 말 훈련시키듯이 딱 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규칙은 규칙이야. 앉아서 너가 앉아서 먹이 줄 때 너 먹고 안 그러면 너 끝까지 안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서 먹어 이러는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걔가 먹이 지멋대로 먹다가 이제 딱 그 시간 돼가지고 요때 먹어 이래 하는데도 이제는 막 짖고 막 안 먹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먹지 마! 끝까지 딱 잡아야지. 근데 여러분 자기를 안 그러잖아 지금. 자기 습관을 그렇게 고삐를 안 잡잖아요. 고삐를 막 쥐고 확 끌어당겨서 더 막 당기면 더 도망가려고 그러고 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당겨내야지. 더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지금 업식이 주인이냐 계속 업식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지금 지금 강아지 지멋대로 해가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괴롭잖아. 그러면 훈련시켜야지.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말 잘 듣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이고 칭찬하고 인정 막 해요.
그런데 그거에 동요하지 말고 의존하지 마라. 거꾸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안 좋게 하더라도 거기에 뭐예요? 좀 동요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것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조금만 해주면 칭찬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만 못 맞춰주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의 마음이라고. 내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있듯이 모든 인간이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장점, 잘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단점은 외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 당신 참 부지런하네요 이런다고 여러분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야. 만약에 다른 사람의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우된다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예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가면 이 사람 이제 진단해서 병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 여러분 병 잘 모릅니다. 그럼 뭘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지. 또 그 다음 뭐예요? 사진을 찍고 기계에 의존해야지. 그러면 그때 이제 당신은 이런 것이군요. 이렇게 지금 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근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곧 암이 걸려서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거 안 맞아요. 낫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물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자신의 것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칭찬, 인정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진짜 인정하느냐, 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뭐예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공자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일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따르지? 왜 너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좀 세상에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민정은 강의했듯이 그 업식이 힘이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런데 공자의 진짜 자기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제 그 업식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지금 계속 달라들고 있는 거야.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면 업식이 가만히 안 놔둬. 여러분 개 훈련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시키려고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습관 잘 안 바꿔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신의 그 업식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식임을 알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운용을 알아차리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걔가 하면 확 짖어버리고 지멋대로 아프면 고마 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알았다 하면서 또 밥 주고 그런데 뭐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 한 번만 옆에서 누군가 공자한테 똑바로 일 좀 똑바로 해 이러면 고마마 한 팍 짖어보면 그래 나는 역시 쓰레기야 나는 역시 못해 그렇게 훅 갚은단 말이야. 그걸 알아차리라 이 말이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럼 내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뭘 원하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여러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면 이야기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싫으면 싫다 하면 되잖아. 여러분 불편하면 불편하다 그러면 되잖아. 왜 그런데 내 것을 안 보고 자꾸 남의 것을 봐요? 남이 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지금 에피크테토스가 이 로마 시대에 또 이렇게 해놨다. 남이 너를 좋게 보든 싫게 보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건 그 사람 건데. 그거 왜 신경 쓰냐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이 깊어져야 된다. 내면에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외부의 소유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도약하라고. 깨어나란 말이에요.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고삐를 잡고 그것이 내면의 깊이잖아. 내면의 깊이는 뛰어난 사람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매일 가만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아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내 것을 비추고 알아차려서 질문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고삐를 잡고 운용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1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저 10년 다니는데 왜 안 변해요? 변하려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 먹는데 어떻게 변해요? 자기가 말고삐를 안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길들여지냐고. 남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은 뭐예요? 행복해지는 것은 집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외모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만족한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직업을 대기업에 들어갔군. 그러나 그 순간에 만족은 얻어요. 그렇지만 대기업에 다니면 똑같습니다. 대학을 안 간 사람이 대학만 가면 들어가기만 해봐라. 들어가면 똑같아. 뭐 변화 있어? 그 시험 칠 때는 그랬지?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바뀔 거고 뭔가 변할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고 나도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가져봐라. 우리 봐라. 새 차만 한번 사봐라. 새 차 사도 변하는 거 있나? 없어. 그때 샀을 때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잠깐의 만족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야. 행복은 그 직업이 주는 게 아니고 행복은 그런 차가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깊이라고. 그 내면의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알아차리고 비추어서 알아차리고 운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깊어진다고. 그래서 알아차려라, 비추어라, 알아차려라, 비추어라. 막 입에 딸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돌아서뿐만 고마 막 저 밖을 쳐다보면서 비추지도 안 하고 그래 나는 쓰레기야.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안 좋게 막 하면서 세상은 뭐 이래.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식의 세상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일어난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근데 이것이 자기를 안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세상은 정당하지 못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아.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당하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좀 스스로 정당하고 공평하고 여러분이 진짜 뭐예요? 공정해지라고. 자기는 안 그러면서 자기 것을 밖으로 투사된지도 모르고 저 밖에 있는 사람 걸 보고 세상은 저 사람들은 저 뜯고 저 뜯고 남 헐뜯고 계속 막 해봐야 뭐예요? 얼굴이 침뱉게. 왜? 내가 보는 시각이거든. 그건 내 거라고, 내 거. 그래서 남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이 에픽테투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그대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것을 비추고 있는가? 내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좀 더 한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